올해 일본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한류 관련 기사의 흐름, 바로 한국 컨텐츠의 해외 인기를 조명하고 이를 자신들의 엔터 산업과 비교 분석하는 기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 언론들이 발행하는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한국 관련 보도들, 그리고 여기서 자신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는 보도들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과거 한류 관련 기사가 일본 내 한국 컨텐츠의 인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해외 경쟁력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작년에 일본 내에서 공전 헤이트를 치며 사회 현상화됐던 니즈 프로젝트 이후 더 강화된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즈 프로젝트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JYP가 기획한 일본인으로 구성된 K-POP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로 인해 탄생한 걸그룹이 니쥬. 그들은 데뷔하자마자 일본 내 원티어 걸그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니즈 프로젝트나 니쥬와 관련된 일본 내 기사들을 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세계를 유독 강조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만 인기 있는 그룹이라는 게 냉정한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 내 기사들은 일본인들의 바람이랄까 그런 목마름 같은 것들을 반영한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드릴 기사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 제목은 세계를 석권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머도. 금일 기사의 조금 독특한 포인트는 한국인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기사가 발행된 론자는 아사히 신문 계열의 월간지로 좀 더 깊이감 있는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아사히가 일본 메이저 신문 중 가장 진보적이라 평가받긴 하지만 론자는 딱히 진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관점들의 사설들이 올라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수상한 지난해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올해는 미나리가 세계를 석권한 느낌이다. 한국 배우 윤여정 씨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의 영어 연설은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당당한 정체성의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브래드 피트에게 대담하게 전한 말은 수상식장 전체를 웃음 짓게 했다. 그녀는 말한다. 노미네이트된 다른 여배우와 제가 달랐던 것은 제가 조금 더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글렌 클로즈와 같은 대배우와 경쟁하겠습니까? 그녀가 그 자리에서 다른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나의 마음을 빼앗아버렸다. 한국에선 당연히 전례 없는 인물이 되었고 이번 윤여정 씨의 영광스러운 스토리는 미디어를 휩쓸었다. 여기서 하나 거슬리는 표현, 바로 대담하게도 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을 뿐 윤여정 배우님도 이미 대배우, 브래드 피트에게 농담을 건네는 것이 낯설고 흥미로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대담하다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조금 거슬렸습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계층적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3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다고 해도 영어로 그 자리를 장악하는, 웃음 짓게 하는 연설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 살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머가 있는 표현에 능숙하다는 것을 느낀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가끔 비집고 들어오는 유머에 껄껄 웃어버리곤 한다.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묘한 은유를 잘 사용한다. 그들은 이에 대해 특별히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에 이는 하나의 문화라 볼 수 있다. 오사카 사람들도 웃음을 좋아해서 가끔 개그를 넣은 말들을 하곤 한다. 그러나 오사카의 개그라는 것이 자학적 요소를 넣은 초현실적인 개그가 많다는 느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유머나 농담은 마치 아메리칸 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다르게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정치를 좋아하기 때문은 아닐까도 싶다. 나는 한국인들 중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한국에서 내 아이 학교 생활을 봐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학생 회장을 뽑을 때 어린아이들이지만 한국 아이들은 제대로 된 선거 활동을 펼친다. 이름과 공약을 대건 플래카드를 만들거나 전단지를 만들고 응원단을 조직한다. 그런 모습들은 정말 놀랍다. 또한 내가 놀란 것이 아이들의 매력적인 공약이다. 선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깜짝 놀라곤 했다. 이것이 더 다듬어져 대학에 진학해서는 더 본격적으로 되고 대선에서나 볼 수 있는 선거 활동들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런 선거 활동 중에 아이들은 청중을 끌어들이는 연설과 공연을 통해 사람을 통솔하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호소한다. 그 밖에도 머리가 좋은 것, 센스가 있는 것, 때로는 애교나 용모로 어필하기도 한다. 아무튼 자신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어필하는 느낌이라면 과한 말일까? 어쨌든 대단했다. 한국인들이 유난히 유머가 뛰어나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역사에는 풍자와 해악이 있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겐 유머로 승화시키는 전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DNA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 전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필자의 그런 말이 허황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기사에선 한국인들이 정치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그 화제의 끝을 알 수 없는 방탄소년단.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지금의 한국은 종종 핫한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최근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빅히트는 하이브로 사명을 바꾸고 미국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의 방시혁 이장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도 주식을 나눠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아티스트의 회사 이탈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윈윈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예전의 연예기획사 같이 한 명의 오너가 독주하는 식의 경영은 너무 낡은 것이다. 한국의 엔터업계가 그런 것을 지속했다면 배우도, 예능인도, 가수도 점점 회사를 떠나갔을 것이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지 씨의 파친코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일컬어지는 내셔널북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든가 100만 부를 돌파했다든가 하는 소식 등으로 미국 내에서 대단한 화제가 되었다. 이 소설은 이제 드라마화되어 작년부터 촬영이 시작됐다. 이 파친코는 한반도에서 넘어온 제일 한국인이 주인공인 소설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후 일본에서 어떻게 정착해가는지 그 과정에서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려져 있다. 문장이 간단하고 쉬우며 읽을수록 긴장감이 더해지는 스토리다. 나는 한국의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테이블에 놓여있는 파친코 책을 목격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주 재밌다.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라고 말이다. 한국에선 제일 한국인이라고 하면 친일파거나 부유하다는 이미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나는 제일 한국인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파친코가 많이 읽히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 부산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제일 한국인으로 보이는 노인 두 사람이 부산의 변화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지금 부산의 해안가에는 세련된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고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곳은 이제 경제발전 도시의 상징과 같은 곳으로 변모했다. 제일 한국인들은 한국을 옛모습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가난했던 생활로 기억한다. 물론 한국이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그 옛날이라는 것은 30-40년도 더 된 것이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옆에서 보고 있는 나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다. 한국에 살고 있는 나도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호흡하기 곤란할 지경.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가장 끝에서 도보로 겨우 따라가는 느낌이랄까. 한국에 대한 공부도 윤여정 씨가 보여준 한국인들의 애교와 유머에 대해서도 좀 더 배움이 필요하다. 시대지체, 필자가 말한 부산에 방문한 제일동포 노인의 사례는 일본 사회의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동포라 하면 아무래도 일본인들보다는 한국에 대한 사정에는 상대적으로 밝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목격되는 것을 보면 나이든 일본 본토인들은 오히려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9세대에서 한국에 대한 혐한이 높은 것은 이러한 시대지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일본의 정치가 그대로 보여주곤 합니다. 재작년 있었던 일본의 정치적 목적의 경제 제재는 바로 이러한 시대지체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일 기사는 논자에 올라온 기고문 중에는 비교적 가벼운 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 부러움이랄까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